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자들은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을까요?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패권 다툼, 이 가운데서 우리나라 부자들은 안전자산과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금융경영연구소에서 어제 6일 2018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국내 부자의 기준은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우리나라의 전체 27만 8천 명이 해당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들의 전체 금융자산 규모는 646조 원, 1인당 평균 23억 2천만 원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자산 비중을 따져봤을 때는 주택, 상가, 토지 같은 부동산 자산의 53.3% 비중, 주식, 현금, 그리고 채권까지 이 금융자산 비중 같은 경우는 42.3%, 그리고 회원권이나 미술작품 같은 기타 자산의 4.4% 비중을 싣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자들의 부동산 사랑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자산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동산이고 내년까지 수도권 경기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55.8%가 최근 1년 사이에 부동산의 비중을 늘렸고 앞으로 1년 동안 더 부동산을 늘리겠다는 응답도 35.5%가 나왔습니다. 반면 앞으로 부동산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5.3%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주식자산 비중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금융자산 가운데 주식 비중은 11.8%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20.4% 대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0에서 2100선을 오가던 박스피 구간에 있던 2014년 대비해서도 주식 자산이 더 낮은 수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주식 비중을 줄인 이유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시장 전망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경제의 장기 불황을 우려한다. 따라서 앞으로 소비까지 줄이겠다라고 응답했던 사람이 각각 60% 이상이 나왔습니다. 국내외 경제 이슈로 시장 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계속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라고 응답했던 대답이 70% 가까이 되었었는데요. 우리나라 부자들은 향후 1년 부동산은 더 사더라도 유동성은 계속 확보하는 그러한 포지션, 주식은 줄인 상태에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포지션을 가져가겠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최근 거래 절벽을 보인 이후에 강남 부동산을 중심으로 최근 들썩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의 전망 어떨까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세대 부동산 투자가로 꼽히는 57세의 문관식 부동산 칼럼니스트는 현재 우리나라 집값이 오르는 것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미국의 집값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 대비해서 3배에서 4배 더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것 역시 부풀려져 있는 유동성의 힘, 바로 인플레이션 효과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가치가 하락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에서 내 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릇, 자산을 담는 그릇이 바로 부동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축을 한다는 생각으로 부동산을 투자해서 갖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돈의 가치 하락을 막을 뿐더러 수익까지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러한 부동산 투자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상우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최근 이 대한민국 아파트 부의 지도라는 자신의 책에서 부동산 상승의 근거를 소득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감정원이 제시하는 바로 PIR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Price to Income Ratio죠. 주택 가격이 소득의 몇 배인지 측정하는 지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 특히 서울의 경우는 이 지표를 통해 봤을 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연소득 대비 8배 수준을 주택 가격에 부담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봉이 1억 원이면 8억 원, 5천만 원이면 4억 원을 주거 비용에 쓴다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또 소득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소득 증가분은 이러한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리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춘욱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1995년 이후 1인당 GDP 이 성장률과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의 관계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GDP, 1인당 실질 GDP의 성장률이 연평균 4.3%였는데
실질 주택가격 같은 경우는 0.8%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KB 부동산에서 제시하고 있는 버블 인덱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 주택가격과 실질 소득의 마이너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실질 주택가격 대비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주로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이고요. 우리나라가 주로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실질 소득보다 주택가격이 더 높은 플러스 권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대기업들의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수도권을 비롯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집값 같은 경우는 더 오를 것이다. 적어도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G2의 무역 전쟁 속에서 낮은 PR을 가리키고 PBR 1배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 외국인이 계속해서 외면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러한 시점, 현금 확보를 해두셨다면 이러한 현금을 확실한 투자 포인트와 확실한 투자 기간을 정하셔서 우리나라 주식 혹은 해외 주식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부자들이 사랑하고 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과 인플레이션, 소득 증가, GDP 추이의 관계를 짚어봤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